이상적인 전지와 저항기 3개 그리고 인덕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든 다음에 스위치 닫겠습니다. 근데 회로에 인덕터라는 회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덕터라는 회로 성분은 회로에서 변화가 생긴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자마자 전류가 바로 최종 전류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시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닫겠습니다. 스위치를 닫는 순간을 T꼴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고 T만큼의 시간이 지난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 세 전류를 키르프 법칙을 적용시켜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르프 첫 번째 법칙, 분기점 법칙. 이 분기점에 대해서 I1, I2 두 개의 전류가 들어와서 I라는 전류로 나가죠. 이 말은 I라는 전류는 I1, I2 두 전류 합이라는 걸 뜻하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전류 3개입니다. 모르는 게 3개라는 뜻이죠. 식 3개 필요합니다. 근데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식 2개는 회로에 있는 왼쪽 폐회로와 오른쪽 폐회로의 키르프 두 번째 법칙, 폐회로 법칙을 적용시켜서 나머지 식 2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폐회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위의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 전지에서 전이 변하죠. 근데 시계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전지의 마이너스 한자에서 플러스 한자로 가게 되니까 전지에 대해서 전위가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기전력의 크기만큼 10V만큼 증가합니다. 전위가 10V만큼 증가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이 변하죠. 근데 이 저항기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게 될 거니까 C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이 저항기에서 전위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저항이 4ohm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4I만큼 감소합니다. 전위가 4I만큼 감소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기에서 전위가 변하죠. I1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거든요. C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이 저항기에서 전위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4I1만큼 감소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위 변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배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배회로에 인덕터라는 회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합니다. 결국 T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 시점입니다. 이 말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변한다는 뜻이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서 변하면 인덕터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자체 유도 기전력을 만듭니다. 근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 순간이어서 이러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려면 인덕터의 자체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하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 말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높냐면 자체 유도 기전력이 크기만큼 높습니다. 근데 인덕터의 자체 유도 계수가 1헬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배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배회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위의 변화 다 더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 저항계에서 전위 변하죠. 그런데 I1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배회로에 대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이 저항계에서 전위가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4I1만큼. 전위가 4I1만큼 증가해서 변화 없다가 이 저항계에서 전위 변하죠. I2가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오른쪽 배회로에 대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이 저항계에서 전위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8I2만큼 감소합니다. 8I2만큼 전위가 감소해서 변화 없다가 이 인덕터에서 전위가 변합니다. C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DT분의 DI2만큼 감소해서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위 변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를 I1 보태기 I2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해서 2번식에 2를 곱한 다음에 1번식과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I1은 없어지고 남는 게 요것만 남습니다.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2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걸
10을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양변을 뒷뒷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0.5 빼기 I2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2 스위치를 닫는 t = 0이라는 시점에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의 순간 t일 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I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록을 없애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여기서 I2 구해보게 되면 I2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I2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1번식에서 I1을 구해보게 되면 I1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I2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I1 구해보게 되면 I1 이렇게 됩니다. 이제 I1과 I2가 정해졌으니까 I라는 전류가 I1과 I2 합입니다. 그래서 두 개 대입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좀 전에 구한 I, I1, I2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2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I2는 최종 전류 0.5A에 접근합니다. 근데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I2가 0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t = 0의 순간에 i와 i1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t = 0의 순간에 i와 i1이 1.25A로 같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I2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I1이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I1은 최종 전류 1A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I1과 I2 두 개를 더해버리게 되면 I라는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I1의 최종 전류 1A, I2의 최종 전류 0.5A입니다. 그러면 I라는 전류의 최종 전류는 1.5A겠죠.